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혼 남자입니다. 사실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아주 예전에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아내가 아이를 가졌고 그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밀 수 있나 싶었는데 아이가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세상에 나오게 되고 수개월간 인큐베이터에서 몸에 주렁주렁 호수와 줄을 달고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네요. 그때 병원비가 감당이 안 돼서 집도 팔고 전세로 가고 애 엄마는 그 이후로 트라우마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지길 원치 않았어요. 저도 애 엄마 몸 상태를 우선으로 해서 거기에 동의했기에 제가 정관 수술을 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고 몇 년이 흐르니 안 잊혀질 것 같은 상처도 점점 희미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밤마다 울고불고 심지어 저와 아내와의 사이가 안 좋아질 정도로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소원했던 부부관계도 다시 돌아왔고요. 그런데 그런 저희 뒤통수를 세게 친 것은 아내였습니다. 저와 소원해진 몇 년간 저 몰래 남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아내는 베이킹 관련 티칭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손님으로 온 젊은 남자와 눈이 맞았나 봅니다. 감쪽같이 아내는 본인을 미혼으로 숨기고 몇 년을 그 젊은 사내와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이유도 기가 막힙니다. 회사에서 거래처 때문에 오전에 외근하고 오후에 잠깐 잠실 들려서 같이 외근 나간 회사 동료와 밥을 먹었어요. 외근하느라 둘 다 점심을 못 먹었기에 거래처 근처에 있는 잠실 롯데월드 안에 식당가에서 밥을 먹은 거였죠. 저는 평소 좋아하는 쌀국수를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쌀국수 먹은 자리가 바로 옆에 펜스가 쳐져 있고 롯데월드 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복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옆으로 교복을 입은 학생 커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커플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참 좋을 때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아, 저 때가 그립다. 아무 걱정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 오른쪽 무릎 접히는 그 뒤쪽에 붉은색 손 3마디만한 점이 있는 겁니다. 무릎 뒤쪽에 손 3마디만한 붉은 점을 보고 제가 놀란 이유는 제 와이프가 똑같은 곳에 빨간 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점을 딱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먹고 있던 쌀국수도 다 뱉어버리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학생 커플을 쫓아서 달려갔습니다. 학생 커플 앞까지 뛰어가 앞을 딱 가로막고 그 여학생 얼굴을 보았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그 옆에 있던 남학생 뺨을 냅다 내리쳤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던 여학생은 제 와이프였어요. 믿겨지세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나이가 몇 살인데 교복을 입고 롯데월드를 가는 건지, 아니 그것보다 지금 기혼 여자가 대낮에 외간 남자랑 뭐 하는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죠. 당신이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어? 미쳤어? 너 정말로 미친 거니? 교복 입고 뭐해? 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고? 너 바람났니? 너 나 몰래 그동안 남자 만난 거였냐? 정말 지독하다. 너 정말 지독하다. 라고 하면서 부들부들 떨며 화를 냈어요.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신경 안 쓰였어요. 저한테 귀싸다구를 맞은 남자애는 되려 저한테 바락바락 화내더라고요. 당신이 누군데 내 여친한테 화를 내냐고. 당신 경찰에 고소할 거라고 소리를 빽 지르길래 말했습니다. 네가 만나고 있는 여자가 내 와이프라고, 내 아내라고, 법적인 아내고 혼인신고도 했고 지금 화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적반하장으로 구냐고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소리를 지르니
그 남자는 황당해하며 아니 그게 진짜냐고 어이없어더라고요.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조용한 데서 말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전부 오해야. 라면서 저와 그 남자를 비상구 화장실 그쪽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저는 손 뿌리치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불같이 화냈습니다.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아내 베이커리 수강생으로 온 젊은 학생에게 아내가 나이를 속였고 결혼 사실도 속였고 저 몰래 몇 년간 만났다네요. 아이 잃은 슬픔 때문에 그냥 사는 게 싫었는데 나도 모르게 일탈을 해버린 것 같다고. 몰래 바람피는 그 짜릿함 때문에 아이에 대한 슬픔을 잊을 수 있었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일이 커졌다면서 엉엉 우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인지 방구인지. 그리고 교복은 어이없는 게 교복 빌려주는 매장이 있다네요. 교복 입고 가면 롯데월드 할인이라는 둥 뭐라는 둥 뭔 핑계를 대면서 할인 때문에 그냥 교복 빌려서 입은 거다.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그 나이 먹고 나이값 못하는 와이프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밥 먹다 말고 큰 소리가 나서 보러 온 회사 동료는 화가 나 주체를 못하는 저를 중재하고 질질 끌고 가 상황을 일단락시켰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오후 반차를 내고 집으로 갔습니다. 뒤따라 집에 들어온 아내는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본인이 미쳤다고 하면서요. 저도 울고 아내도 울고 그냥 난장판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가지자고 지금은 너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나가 있으라고 하면서 아내와의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하면서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 용서해도 이 사람과 계속 잘 살 수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별거하는 수개월 동안 아내는 매일같이 저에게 문자로 미안하다는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한 3개월까지는 그 메시지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니 그 이후로는 저도 참 바보 같은 게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 용서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아내의 외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나? 이렇게 아내가 간절하게 미안해하는데 내가 매정하게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하나? 등등 별 바보 같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혼식 이후에 한 번 만나고 연락이 끊겼던 동창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연락한다고 잘 지냈냐고 물어봤지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저에게 와이프랑 잘 지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냥 그래 라면서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무슨 동영상 주소를 하나 보내주는 겁니다. 3년 전 마이너 야구 경기 영상인데 여기 카메라에 잡힌 커플이 아무래도 네 와이프랑 똑같이 생겼다. 보다가 깜짝 놀라서 수십 번 그 부분을 돌려봤는데도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서 요 며칠 밤 새도록 고민하다가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보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영상의 주소를 눌렀어요. 50분이 좀 넘는 야구 영상 편집본이었고 영상 중간쯤에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추는데 그때 아내와 그때 롯데월드에서 본 남자와는 또 다른 남자가 서로 음식을 먹여주는 장면이 잡힌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나온 여자는 제 와이프가 맞았습니다. 누가 봐도 제 와이프였어요. 속일 수 없는, 변명할 여지도 없는 제 와이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화가 난 상태로 친구에게 맞는 것 같다고 씁쓸하게 답장을 보낸 뒤 와이프가 나오는 영상 부분을 캡처해 와이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도대체 남자를 얼마나 만나랬으면 야구장에 가서 바람피는 것까지 내가 영상으로 봐야 하냐고 온갖 쌍욕을 퍼부었지요. 나 몰래 만난 남자들이 대체 몇 명이냐고. 너는 정신머리가 있는 여자냐고. 내가 지금에서야 드는 생각인데 너와 내 사이에 아이가 있었으면 그것만큼 끔찍한 건 없었겠다 라면서 하면 안 될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캡처본을 아내의 외도를 모르고 계셨던 장모님에게도 보냈습니다. 참고 참았던 게 폭발한 거였지요.
잠깐 제가 미쳐서 와이프를 용서해줄까? 라고 생각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로 꽉 찼습니다. 이 정도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바람피는 걸 즐겼다는 거기에 용서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블로그에 들어가 아내의 모든 실체가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그 블로그를 통해 수강 신청을 받기에 수강 신청하는 사람들 모두 아내의 실체를 보고 깨달았으면 해서요. 그리고 아내가 운영하는 SNS에 들어가 아내의 실체를 까발렸어요. 아내는 곧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미쳤냐고? 왜 자기 사이트에까지 가서 그런 걸 올리냐고? 너 제정신이냐고? 자기랑 한판 하겠다는 거냐고 하면서 미안하다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저한테 바락바락 화를 내더라고요. 본인이 실체를 들켰으니 아쉬운 거 없다는 입장이었겠지요. 저는 닥치라고, 꺼지라고, 너 같은 재수없는 여자랑 더 이상 엮이기 싫다고 이혼 소장 받을 준비나 하라면서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미련도 없이 바로 S대 출신 경력이 빵빵한 이혼 전문 변호사, 높은 수임료 내고 법정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그제서야 똥줄이 탔는지 본인 SNS 계정을 전부 닫고 잠수를 탔더라고요. 워낙 아내가 일하는 직업 바닥이 좁아서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아내의 파렴치한 사생활은 전부 소문이 나서 아내의 일거리가 뚝 끊겼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아내의 충격적 행동이 실체를 알고 쓰러지시고 집안이 완전 초상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련 없이 이혼 소송 바로 하고 소송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뜸을 들였는지 후회가 되네요. 여튼 정말 세상에 무서운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인생의 송두리째 흔들릴 뻔했네요.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소송 결과 나오면 다시 후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